인스타에 그 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네가 내 말 들을 년이냐? 알아서 해 이년아, 밥이나 잘 처먹고. 너무 센 거예요, 이 문구가. 이야, 이거 정말 세다. 그 말이 맞아요. 그 엄마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딸을 알죠. 네가 내 말을 들려 있냐?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년아. 야, 이렇게 짧게 인생을. 근데 어느 날 보면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가 없어진 사람이 있다고요. 말을 하도 잘 듣다 보니까, 환경의 말을 하도 잘 듣다 보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요. 상황이 달라지고 나이가 먹고 환경이 바뀌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가 안 들린다고요. 그러니 그때 돈이 없잖아요. 그럼 정신병이 안 와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근데 그때 돈이 있고 환경이 어느 정도 안정되잖아요. 그러면 정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돈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니까 이제는 쫓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있었던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럼 저는 뭘 했나 봤거든요. 일단 아프면 그냥 이렇게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지도 마세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알아요, 다. 그냥 그 하지 말고 울려고 하잖아. 씨. 아, 좋아, 그거 좋다. 자, 웅크려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아프잖아. 웅크려. 그냥 동굴에서 그냥 이러고 있어.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냥. 뭘 여기에서 갑자기 자기의 삶을 구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 이미. 내상이 너무 심하니까. 그때는 그냥 자기만 해. 강영욱 그분 아시죠? 제가 그분 그냥 토크 하는 걸 봤어요. 유퀴즈에 나와서. 제가 왜 본 줄 아세요? 저도 유퀴즈 나갈 때 준비하려고. 그래서 이제 유퀴즈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보려고 계속 유퀴즈를 봤어요. 근데 또 유퀴즈가 또 재미난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유퀴즈를 보는데 그러는 거예요. 처음 본 개를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개한테 좀 이제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견주한테 너무 귀여운데 이거 제가 좀 이렇게 손 내밀어 봐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개가 괜찮으면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가 이 사람한테 호감이 있으면 이렇게 냄새를 맡거나 물어버릴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이 옛날에는 막 개를 보면 이게 그 에티켓을 모르면 개가 지나가는데 막 견주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게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개가 아이고 귀엽다 이거 이런 거를. 근데 개 입장에서 그런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그냥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도 나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 아줌마가. 개는 그렇게 막 사람이 그렇게 해주는 것보다도요, 그 사람, 개라는 게 사람 옆에 자기 견주나 좋아하는 사람 옆에 그냥 가만히 있고 있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애는 살을 이렇게 대고, 그리고 또 어떤 애는 견종에 따라서 또 쓰다듬어 주면, 기본적으로 이 안정감, 이걸 좋아하지 뭐 이렇게. 그 얘기가 저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대단한 이벤트를 해주는 거? 아니다. 대단히 사랑한다고 쓰다듬어 주는 거? No,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그의 옆에 있어 주는 거라는 거죠. 안정감 있게.
그때 좋으면 걔는 살을 데리려고 하겠죠. 그때 더 좋으면 배를 까요. 신뢰의 의미로. 그렇죠? 그때 배를 만져주면 지리는 개도이죠. 네? 개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너무 닮은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갱년기가 오고 사춘기가 오면 제일 먼저 그냥 우리가 우리 옆에 이렇게 있어 주는 거죠.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니? 너 좀 쉬어라.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응? 아플 때 너무 잡수려고 하지 마세요. 포유류 중에 아플 때 처먹는 건 인간밖에 없대요. 모든 포유류는 일단 금식이래요. 아프면. 근데 사람은 아프면 잘 먹어야 낫는다. 야, 먹어 이년아, 너 잘 먹어. 잘 먹어야 돼. 아플수록 더 먹어. 그러니 정답은 아니지만 마음이 아플 때 일단 좋은 얘기 듣고 용기 내야지. 저는 비추요. 일단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그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을 내가 알아주는 게 좋다. 그래, 나에겐 이 시간이 필요해. 이걸 모르잖아요? 그 공간이 불안해져요. 그 시간이 불안해요. 그러니 알아주는 것 자체가 엄청 큰 힘이다. 그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은 그 알아줌으로, 그 반복으로 그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으라는 게 그냥 그럼 강사님 이게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을 고요하게 만드는 사람이나 시간이나 장소나 인물이나 컨텐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 없이 가만히 있게 해주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그게 종교일 수도 있고 책을 읽는 것일 수도 있고 자연에서 상추를 기르는 것일 수도 있고 산책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산에 오르는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그냥 이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라는 건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평온하게 하고 생각을 없게 하는 자신만의 그 무엇이 있어요. 그곳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에요. 강사님, 저는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제가 힘든 날 그 장소, 그 사람이나 그것과의 만남을 가지면 전 그렇게 돼서 조금 기본적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어떤 거예요, 그게? 정원에 나가서 풀을 뽑는 거. 어머니, 제 제주도에서 어머니의 정신을 많이 치료할 수 있거든요. 제가 대문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어머니 힘들 때마다 가서 어머니의 영혼의 잡초를 뽑아버려 주세요. 너무 잘 맞다, 저하고 사대가. 어머니. 어머니네 또 많아요?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남편분하고요? 네, 남편분 때문에 뽑은 건 아니죠? 맞네요. 아니죠라고 하니까 이렇게 너무 엘레강스 하시다. 교양 너무너무 넘치시고 그런 거 절대 말 안 하고 그냥 남편 다 이렇게.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아이들 엄청 잘 키워놓은 노부부가 있었는데 30년 한 번도 안 싸웠대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하시는 날 물어봤어요. 어쩜 이렇게 미국 이민사회 힘든데 애들 이렇게 잘 키워놓고 그냥 서로 싸우는 거 저기 울타리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내셨냐고. 후배들한테 노하우 좀 소개하시라고. 자기네가 젊은 나이에 미국에 이민 와서 남편하고 약속을 했대요. 당신이 화가 나고 섭섭하면 당신은 산책을 하고 아내는 앞치마를 거꾸로 입고 설거지를 하기로 했대요. 그럼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 산책을 하면 남편이 좀 뭐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나고 그런 게 있나? 아내가 앞치마를 거꾸로 입고 설거지를 하면 뭐 좀 내가 기분 상하게 했나?
그래서 그러면 미국에 오셔서 그렇게 몇 번 하신 적은 있으세요? 그랬더니 남편은 하루에 3번 산책을 했고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치마를 거꾸로 입고 설거지를 했어요. 지혜로우시잖아요. 지혜로우시다고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지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자기의 동굴이 아니다.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내적이고 외적인 행위나 만남이 그것이다. 저는 그것이 뭔지 그 중에 하나 찾아냈는데요. 목욕이요. 근데 사우나는 좀 비싸잖아요. 목욕은 싸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갈 때 그게 이제 제 루틴이 됐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추리닝만 입고 나와서 목욕.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에 팔굽혀펴기 50개 하는 거. 지금 느낌이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못해 처먹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바다에 산다고 생각해요. 삶이라는 바다에. 인생이라는 바다에 사는 바다 생물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바다에는 물고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바다의 매우 깊은 곳에서도 살 수 있는데 물고기가 아닌 포유류가 있어요. 고래잖아요. 근데 고래가 엄청 큰 고래가 있어요. 향유고래, 흰수염고래. 근데 그런 애들을 제일 커요. 근데 걔네들의 새끼를 잡아먹는 바다의 생물이 있어요. 범고래거든요. 근데 나보다 빵이 엄청 큰 애를 잡아먹어요. 얘네를 어떻게 잡나 봤거든요. 놀라워요. 어떻게 잡아요? 얘네가 숨 쉬러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수면 밑에서 얘네를 자꾸 눌러요. 그러면 숨 쉴 타이밍을 못 찾잖아요. 그럼 얘는 숨 참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또 숨을 쉬려고 나올 거 아니에요. 범고래가 빠르잖아요. 집단으로 다니거든요. 그럼 또 거기에 가서 수면에서 얘 숨 못 쉬게 못 올라오게 해요. 숨을 못 쉬게 해서 죽는 걸 뭐라고 해요? 질식사라고 하잖아요. 공황장애 전 단계. 사람으로 치면. 여러분, 사람은 돈이라는 바다에 살고 자본주의라는 세상에 살지만 제가 보기엔 절대 물고기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은 마음에 숨을 쉬어야 되는 전 고래라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숨 쉬러 한 번씩 올라와야 돼요. 이 숨 못 쉬면 공황장애 걸리다가 질식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숨을 쉬는지, 여러분, 고래가 숨 오래 쉬지도 않아요. 그렇죠? 보면은 한번 그냥 그 콧구멍 같은 거를 푹 하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 숨 한 번 쉬어야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참아서 암에 걸리고, 너무 참아서 공황장애가 오고, 너무 참아서 갱년기가 길어진다면 우리는 한 번 정도 아주 잠깐이라도 숨을 쉬어야 됩니다. 제가 그리고 그 숨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냈어요. 웃는 거더라고요. 뭐라고요? 미쳤나봐 진짜. 저하고 소개팅 왔어요 지금? 미쳤나봐. 계속 대답을 해 진짜. 자, 제가 지금 이런 웃기는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이 뭘 했어요? 웃죠? 웃을 때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심이 있고 사고가 복합적으로 있으면 인간이 웃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을 때는 돌아보면 생각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웃으면서 막 이렇게 된다고요. 그때 우리는 별 생각이 없이 되게 어린아이처럼 돼요. 생각으로는 생각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심해서 근심이 사라지면 근심할 일이 없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근심해서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생각해서 생각을 잡지 못해요. 이미 세상은 원칙대로 대부분 돌아가요. 바다의 조수의 간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사고는 염려예요. 몸은 여기 있고 정신이 어디에 가 있다는 헬라어예요. 그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네 몸이 있는 곳에 네 생각이 있어, 이 뜻이에요. 근데 언제 그렇게 되냐? 좋을 때 그렇게 돼요. 이 사람하고 만났는데 좋을 때, 이 일을 했는데 좋을 때, 그때 인간은 몸이 있는 곳에 정신도 있어요. 숨을 쉬려면, 염려를 하지 않으려면 몸이 있는 곳에 정신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으로 여기에 돌아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각자만의 그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여행의 백미. 여행은 그리스나 로마나 어디 스페인, 그게 여행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내가 언제 그런 상태에 이르는지를 찾아내는 그 경험, 그게 진짜 여행의 백미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숨을 쉬는 곳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건 일상에서. 제가 10년, 15년 전에 처음으로 정신에 문제가 있었을 때 프랑스, 이태리, 독일, 유럽의 수도원들을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6개월에 한 번씩. 5년 하니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절절하게 느낀 거예요. 베를린 근처에 있는 그 시골에서 영어를 모르면 외국은 그만 나오자였어요. 한국에도 좋은 데는 많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영어를 모르면 외국 나와도 까막눈이야. 오히려 모르면 더 위험해요. 그러니 내 일상에서 그걸 찾아내자. 여러분, 너무 멀리 가서 찾지 말고 여러분이 가실 만한 범위 안에서 할 만한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내셔서 사춘기든 갱년기든 모두 잘 지났으면 좋겠어요. 삶의 불청객이 올 때 계속 드리는 말씀이고 저에게도 제가 하는 말이지만, 살다 보면 꼭 불청객이 찾아와요. 우리는 그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재수없는 일이 벌어지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불청객이 찾아올 때 귀한 손님처럼 오히려 더 대접을 해주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떠난대요. 그 선물의 이름은 인격.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그분 너무 인격적이야. 그러니까 20대나 10대 애들한테 야, 걔 너무 똑똑하더라. 이번에 피아노 너무 잘 치는 한국 친구 나왔잖아요. 걔 너무 똑똑하더라. 어쩜 어린 나이에 그렇게 똑똑하니? 이건 칭찬이죠. 10대, 20대. 3, 40대가 되면 너무 인격적이지 않아? 그 언니? 5, 60대가 되면 야, 그분은 진짜 사람이 덕이 있으시더라. 7, 80대가 되면 야, 그분은 진짜 어른. 우리 집안 어른. 우리 지역사회 어른. 이게 칭찬인데 50, 60, 70대가 됐는데 똑똑하시더라고. 칼 같아. 그 언니는 참 한치의 오차가 없어. 이건 지금 욕을 처하는 거잖아요.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먹었다는 건 고난을 많이 경험했다는 건데, 그 고난을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 주니 삶이 그 분들에게 선물을 주고 간 거죠. 인격적이고 어른스럽고 되게 덕이 있으시고 참 둥글둥글하게 그분 옆에 있으면 편안해. 뭔가 마음이. 나도 그 언니처럼 나이 먹었으면 너무 좋겠더라.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안티에이징이나 하고 그냥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웰에이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이를 잘 먹는다는 거는 불청객을 손님처럼 대접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이나 그런 모임들이 필요한 게 힘이 있어야 대접하니까.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불청객을 대접해요? 나 못하지. 그러니 어딘가로부터 힘을 받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국 나이로 이제 51살이 됩니다. 그 표정은 뭔 표정인가요? 이제 51인데 저는 진짜 제가 해병대에 나오면서요, 약간 해병대는 해병대 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병대 막 이런 게 약간 그 각인된 것도 있고 세뇌받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해병대 정신으로 내 인생에 되게 좋은 일들도 많이 했어요. 남들이 다 못한다라고 할 때, 왜냐면 제가 공고 나와서 전문대도 재수해서 떨어졌는데 전 해병대 정신으로 이제 25살에 음악대학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고시원 총무도 하고 식당에서 손님도 받고, 이제 근데도 힘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건 아무것도 힘든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언제가 지금이 힘들다 안 힘들다를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성분들도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 남편이 나한테 잘해준다 안 해준다의 그 기준을 보통 뭘로 할까요? 네? 씻고 나서요? 네? 친구 남편. 친구 남편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씻고 나서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친구 남편이 내 남편은 이렇게 해줬다더라. 내 남편은 씻고 나서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질 않는다. 아니면 내 남편은 씻고 나서 잔다. 뭔가 그 기준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인간이 자기 스스로 내가 지금 힘든 시간이냐 안 힘든 시간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준은 매우 간단해요. 내가 50살이고 내가 60살이면 내가 60살 살아올 동안 가장 힘들었던 때를 인간은 기억해요. 인간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가 너무 힘든 날이 오면 뇌가 초당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시간을 늘리고 그때의 상황을 확대해서 기억한대요. 왜 기억하나 봤더니 다음에 비슷한 날이 힘든 날이 환경이 오면은 주의하려는 거래요.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너무 힘들었었던 시절, 너무 서러웠던 시절, 너무 마음 아팠던 시절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을 갖고 지금 무거운 무게를 무겁냐 가볍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병대 때가 전 제일 힘들었던 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거의 이틀 3일에 한 번씩 계속 맞았어요. 저녁마다. 낮에도 맞고 저녁에도 맞고. 그래서 부대에서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고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93년이니까 이제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년 전이니까 그때는 엄청 때리고 막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막 개구리 먹이고 막 별거를 다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기준이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내가 사회에 나와서 힘들어도 나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나 옛날에 어렸을 적에 나 그렇게 힘들었었는데도 나 다 견뎠어? 그러니까 주로 운동 선수들이 나중에 잘 되는 분들이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야, 그때 그렇게 힘들게 운동했는데. 그래서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 중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요? 전쟁통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려와서 친척도 없고 뭣도 없는데 거기에서 뿌리를 내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그렇게도 힘들었는데 이거 못해?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되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뿌리내리게 한 큰 힘이 된 게 있어요. 유대인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다른 버전이 생긴 거예요. 너무 잘 참고 너무 잘 견뎌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제 경우에는 갱년기가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갱년기를 좀 분석하면 제 나름에 일단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기가 싫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솔직히 강연도 옛날에는 너무 막 할 얘기도 많고 막 와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쫙쫙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젠 귀도 안 들려. 친구 남편이라고 하는데 씻고 나서로 들리고, 뭐가 사람이 순발력이 전에는 막 제가 생각해도 야 기가 막히다 막 쫙쫙쫙 이렇게 됐거든요. 옛날 강연 영상에 보면. 근데 이제 이게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막 돌아갔던 게 이렇게도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잘했던 때를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되니까 눈구녕은 있는 거야. 지가 안 되는 건 안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갱년기에 들어서면서 그러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우 나 갱년기야 그럼 주변에서 아유 뭐 화이팅 힘내 그러다가 그거 뭐 한 6개월 1년에 끝내야 되는데, 막 아들이 군대 갔다 제대했는데도 엄마가 계속 갱년기래. 아들 제대한 때까지. 그러면 이제 엄마 좀 너무 길어. 유난하셔. 그럼 또 그때 상처를 잘 받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약할 때. 그리고 더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유, 이런 말 자주 하는 것도 민폐야. 사람들한테 힘들다 하는 것도 좀 나 그래. 그러니까 최악인 사람이 어떤 경우인 줄 아세요? 착하고 자존심 센 사람. 자존심 세니까 남이 나 무시하는 것도 싫고, 착하니까 남한테 피해주고 좀 힘들다 말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상태가 좀 오래 가더라고요. 저는 착한지는 모르겠는데 자존심은 좀 센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자존심이 세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이 얼마 힘들어요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처럼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아예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팍 도니까 애드립, 유머 이런 게 엄청 빨리빨리 돌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도는 거예요. 그리고 웃기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근데 일은 어떻게 계속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하기 싫다고 엄마 역할 갑자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나 하기 싫다고 갑자기 남편들이 그냥 자연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나는 자연이다만 보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막 행복합니다. 노루 맛있습니다. 이런 거 짝대기로 막 흙 파서 집 만드는 거 보고. 왜? 갑자기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대리로만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그게 고농도의 산소를 주입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때 이걸 착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택하는데 뭐라고요? 맞아요. 쇼핑. 사람이 물건을 고르려고 할 때 아주 강력한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남녀관계, 성관계를 할 때 인간이 극도로 뭔가 희열을 느끼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뭐 이렇게 막 그런 관계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일 빨리 딱 땡기는 게 쇼핑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필요할 거를 지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것 같은 거를 사는 거예요. 자기는 66인데 55를 사.
왜 그러는 거겠어요? 언젠가는 지가 5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77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4. 언젠간 필요할 것 같아. 지금은 아니지만. 왜? 그때 우리는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숨 쉬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그만 사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게 술이 될 수 있고 아주 강한 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남녀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되게 단순하게 함께 솔루션을 생각할게요. 근데 그 물건을 사는 건 계속 사도 절대 고쳐지지 않고 더 센 걸 원하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인간은 뇌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비슷하게 사면, 그러니까 과하게 땡겨 쓴 거는 더 강한 걸 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물질을 사는 것도 이걸 버리라가 아니에요. 결국은 경험을 사는 게 되게 좋거든요. 뭘 사는 게 좋다고요?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신 건 물질을 산 거예요? 네. 근데 좀 화를 안 냈으면 좋겠어요. 저희 막내 누나가 옛날에 저한테 하는 말투거든요. 그게 제일 싫어, 김미자. 말을 그렇게 해, 정말. 좋게 하면 되는데. 경험 창호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경험! 누나 틀린 말 안 해. 성격이 그래. 그러니까 매형이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매형이 다른 집 사람인데도 너무 이해가 돼요, 진짜. 자, 경험을 사는 건데, 경험은 뭐에서 나오냐면 취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장소에 갈 때 좋은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좋은지,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거는 자기의 취향에서 나와요. 근데 그 취향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요. 전 그거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갑자기 물질에서 영혼으로 돌리긴 어려워요. 갑자기 무소유해라. 맨날 마켓컬리하고 또 우리 쿠팡 VIP님 오셨네. 아주 그냥. 쿠팡이 왜 좋아요? 속도를? 맞아요. 그걸 못 기다리는 거야. 내가 샀어. 산 거를 올 때 받아야지 그 희열이 팍 터지잖아요. 근데 그걸 빨리 해주는 게 쿠팡인 거야.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반품. 그래서 또라이인 거야. 얼마나 유통회사가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에? 그냥 애초에 그 물건을 시킨 게 그 물건이 정말 필요한 게 보통 아니에요. 내 정서의 허기가 이걸 순간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도 있고 반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거라는 거예요. 단순한 물건이 말고 취향을 알아가면서 취향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시라는 거예요. 자, 그건 뭐를 위해서요? 결국은 그 행위를 위해서, 경험을 위해서. 근데 그 경험을 하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에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조금씩 인간은 충족되기 시작하면 물질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구조예요. 마치 어두움은 구멍난 소쿠리로 풀 수가 없어요. 어둠은 어떻게 해야 퍼져요? 아니, 빛이라는 단어를 저런 목소리로 하기도 어려운데요. 빛이요. 빛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빛! 그거는 빚쟁이가 빛 받으러 쳐올 때 하는 그 빛 아니에요? 왜 왔어? 언니, 나 빛 받으러 왔어! 남의 돈 갖고 가고 언니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 나는 그런 빚쟁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네? 빚 받으러 왔어! 자, 이 빛이잖아요. 자, 그러니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퍼지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경험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시작해야 물질에서 조금씩 자동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이 맛을 알아가면 인간은 나중에 결국 어떤 걸 좀 알아가냐면, 아, 내가 물질이 너무 많구나. 물건은 필요 이상이 되면 마음이 알찰수록 버거워지는 걸 느껴요. 아, 이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사회에다가 엄청난 돈을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왜 기부하고 얼굴이 좋겠어요? 내면 세계가 충만해지니까 이 돈이 나한테 굳이 필요 없는 돈이야. 그래, 그러면 세상에 필요한 곳으로 가. 나는 실존적 텅 빈 충만이 있어. 무소유가 아니라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갖고 있는 거야. 나머진 다 짐이야. 너 이거 필요한데 써. 내 남편 너 가져. 난 이미 자유로워. 언니, 이 새끼 가질래? 아니, 나는 충만해 지금. 언니, 난 충만해. 여러분 충만하나요? 충만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무소유라는 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내가 소유도 아니야.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에게 긴 시간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은 잠깐 관계 맺다가 다 원점으로 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30년, 50년, 70년만 지나도. 전에 우리가 타던 차 지금도 타나요? 딴 분이 타고 있죠. 전에 우리가 만나던 오빠 지금도 만나나요? 딴 여자분하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소유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유라는 단어가 되게 일시적이고 제한적 단어일 수밖에 없거든요. 실존하지만 당장 엄청난 쾌락을 주는 건 반드시 엄청 주고 엄청나게 목마르게 해버려요. 내성이 생기게 하고. 이건 마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커피도 심각하게 마시면 그럴 수 있고, 드링크제도 그럴 수 있고, 남녀관계도 그럴 수 있고, 쇼핑도 그럴 수 있고, 음식, 술, 게임. 그 쾌락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소락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디서 소소하게 숨 쉬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실존적으로, 그래, 부담스러우는 거 덜자. 짐 너무 많아. 이 공간 빼. 옷 너무 많아. 신발 너무 많아. 인간관계 쓸데없이 너무 많이 했네. 정리해. 전화번호 지울 거 다 지워. 자랑하던 인맥 의미 없어. 오롯하게 내 그걸 보낼게. 그때 사람이 생기는 딱 느낌과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그때가 자유로움, 자족, 고맙다고 많이 하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사람은 참 만나고 이야기를 들음으로 자기를 이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조그만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하고 싶냐면, 이제 제 옷을 보시는 것처럼 제 옷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옷을 입고 강연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이런 옷 입고 강연하는 거 본 적은 없으시죠?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이런 옷을 입고 강연할 거라는 걸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제 저는 강사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항상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은. 여러분 좀 그런 사람 있죠? 그리고 부모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조금 그냥 네 또래 맞게 해.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응? 그냥 네 나이에 할 걸 해. 네 나이에 들어가는 대학을 들어가. 엄마는 명문대를 원하진 않아. 근데 재수하거나 삼수 이런 건 엄마 못 해줘. 그러니까 네 나이 또래에 들어가는 대학을 들어가라고.
그리고 그 나이가 됐으면 결혼을 너도 해라. 엄마가 그렇게 뭐 대단한 집 원하니? 그냥 네 또래 애들 다 결혼했고 엄마 친구 자식들도 다 결혼했어. 네 또래 애들이 결혼할 때 좀 하라고. 그리고 너도 이제 친구들 이혼할 때 너도 해, 이혼.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예라는 게 있잖아. 이건 적절치는 않아요. 근데 예로.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집도 있고요. 자기 안에서 자기한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눈에 띄려고 하지 마. 그냥 남들처럼 직장 생활 해. 넌 뭐 이렇게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해. 어? 그런 온갖 소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남들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100%는 아니겠지만 좀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서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옷을 입든 되게 너무 작은 거라도 옷이든 뭐 저 사실 안경 끼거든요. 근데 제가 안경 끼고 강연하는 모습을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 안경을 안 낄까요? 그거는 이상한 저만의 이상한 생각이에요. 저는 안경을 껴야 편하거든요. 근데 안경 끼면 뭔가 약간 사람들하고 나하고의 거리감이 생긴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안경을 안 껴요. 그리고 또 안경 끼면 또 너무 예쁜 분이 명확하게 보이면 안 돼. 사실 오늘은 껴도 될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그냥 쌍안경을 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강의할 때는 항상 수트를 입어. 그리고 예전에 어떤 기업은 드레스 코드까지 줘요. 파란 계열로 입어주세요. 우리 회사는 상징이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양복 좀 이렇게 입고 오세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저 사실을 전 스타일에 있어서도 너무 머리 스타일이 너무 이게 뻔한 이 스타일이거든요. 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전 머리를 정말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게 상투도 틀고 싶고요. 그리고 수염도 기르고 그러면 머리를 짧게 치고도 싶고 몸에 타투도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의미 있는 거를 그려놓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그림이든 글자든 엄마 이름 써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한정자. 너무 문신했는데 한정자 이거 뭔가 그래도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제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수염 잘라. 이렇게. 야, 그 무대에 설 거면 그 회사 사람들이 안 좋아해. 수염 잘라. 저 어제 무슨 어떤 회사의 MC를 봤는데 그 전까지 제주도에서 생활하면서 수염을 길렀었거든요. 난 수염을 기르고 싶은데 제 안에서 검열하는 거예요. 머리 이렇게 해. 옷 그렇게 입어. 행동 그렇게 하지 마. 근데 이 간단한 거에서부터 되게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되게 잘 듣고 살았어요. 되게 겉으로 보기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 말을 잘 듣는 아이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분위기를 잘 파악해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는 걸 싫어해요. 그건 어려서 분쟁을 많이 경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어릴 때 이 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도망가는 스타일이 돼버렸어요. 직면해서 싸우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율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럼 나 그냥 도망가 버릴 거야. 마치 꿩처럼. 꿩이 그런다고 하거든요. 꿩이 뭐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수풀에 대가리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이 정리가 되고 조용해지면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면 나를 찾아와 주기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날 찾아와 줘. 나도 마음은 있어. 그렇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하진 못하겠어. 이제 그게 어려서의 그런 환경과 저의 기질이 맞물려서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또 여러분의 환경과 기질이 맞물려서 지금의 어떤 행동 방식, 반응 방식 이런 게 그 세팅 값이 좀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연을 했어요. 눈치를 잘 봤죠. 근데 눈치라기보다는 좋은 의미로 말하면 센스예요. 배려고. 그리고 그럴 만한 감정 근육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테 맞춰주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통 성과가 잘 나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회사나 집이 평화로워요. 근데 문제는 그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정신의 문제를 갖고 오는 큰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 때는요, 그 정신병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게 경제적 여유든 사회적 여유든 시간의 여유든 뭔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그 문제가 문제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별로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감탄사를 잘 연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별로 잘 웃지 않아요. 그리고 남 웃는 거 보면 아 너무 보기 좋다 막 그러지 않고 오래 못 간다. 야 언니는 그럴 때 없었냐 이년아? 저럴 때다 씨 아주 웃어. 그러면서 뭔가 되게 염세주의자가 되고 회의주의자가 되고 인생을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나는 인상이 안 좋아지고 나는 별로 웃지 않고 나는 별로 좋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별로 이제 인생에 고마운 게 없고 감사한 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말을 잘 안 하는 거죠. 아 좋다. 요즘에 좋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TV 프로그램이 뭐예요? 나는 자연인이다잖아요.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항상 좋다는 말을 잘해요. 뭐가 좋다고 해요? 삶의 힘듦을 가늠할 수 있는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에서는 좋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공기가 좋다. 물이 좋다. 주로 감탄사를 많이 해요. 설명하지 않아요. 감탄해요. 그리고 고맙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제가 보기엔 삶의 상당히 높은 질에 가까이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인생 깨닫기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깨닫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고맙다고 느낄 때라는데. 세상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밝은 에너지가 없어요. 전 차라리 세상을 좀 모르고 밝은 에너지를 택하고 싶습니다. 요즘 제 선택은요. 제가 이제 그 상태가 된 거죠. 나는 소통에 대해서도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지도 알 것 같고 삶의 구조도 좀 난 상당히 알 것 같고 인간의 마음의 그 개놈 지도도 나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내가 별로 사는 게 그저 그러한 거죠. 전부 다 환경은 되게 좋아졌는데. 그래서 선택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제가 집중할 만한 그 거리를 찾는 거였어요. 나는 뭐에 집중하지? 난 어떨 때 시간이 빨리 가지? 그걸 다시 찾는 거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강의였거든요. 강의는 좋아서 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좋아서 보통 하죠. 처음에는 그래도 보통은 좋아서 해요. 근데 문제가 그게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강의 너무 좋아서 했거든요. 진심으로 했어요. 근데 일이 안 된 게 아니고 잘 됐어요. 사업했는데 잘 될 수 있잖아요. 그 분야를 했는데 잘 될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잘 됐는데 내 삶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은 못 하겠는 거죠. 여러분 저처럼 사세요. 그렇게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한 대로 사세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문제가 있다는 건 10년 전에 인식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
이거 계속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겉보기에는 지금 다 괜찮아 보이고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나는 겉도 좋고 좀 안에 상태도 괜찮고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가 많아서 왔어요? 자, 문제가 많아서 왔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자기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걸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지하고 인정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첫 번째는 아예 인지도 못해요. 우리가. 인식도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두 번째, 알아요. 자기가 문제 있다는 걸. 근데 인정이 안 돼요. 왜요? 자존심이 세거나 우리가 그 문제를 직면할 준비가 안 되면 우리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너무 무서운 거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일단 2단계의 힘이 있으시다라고 봐요. 저는 근데 자존심과 이미지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느꼈겠죠. 저에 대해서. 저는 그거를 고상하고 어려운 말로 방어막을 쳤던 것 뿐이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 옷을 입고 어떤 하는 작업을 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 선생님의 작품을 만났고 그때 용기를 내어서 너무 고맙게 또 인연이 되어서 그분을 소개해 주셨고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 뵈러 갔죠.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가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한 번 만에 됐을까요? 한 번 만에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남자는 어떤 여자 좋아해요?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으시네요? 아까까지 제가 질문한 거에 대답 하나도 안 하더니. 저는 뭐 남자는 미인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성들도 이쁜 옷 좋아해요? 미운 옷 좋아해요? 예쁜 옷 좋아하죠. 핸드백, 이쁜 핸드백이 좋아요? 비닐이 봉지가 좋아요? 네? 예쁜 핸드백이 좋죠. 여러분 여기 집에서 나오면서 여잔데 나 비닐봉지 안에 분리수거 봉지 안에 거기다가 이렇게 물건 놓고 오기는 좀 그렇잖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저는 의미와 흥미라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아름다운 인간의 아주 기본 개념인 것 같아요. 이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무슨 미요? 의미야. 흥미. 의미는 고상하게 말해서 value, 가치를 느끼는 거죠. 흥미는 내가 집중하게 하고 나를 어린아이 되게 하고 뭔가 반복하게 하는 자기만의 그 지점이 있거든요. 이 두 개가 맞아지면 전 그게 미인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남자들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쁜 여성들이 의외로 남자친구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봐봐요. 여러분은 경험이 없잖아요. 모르는 거야. 그냥 지금 그냥 말의 힘은 경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외로 이쁜 여성들이요 남자친구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연예인분들하고 방송해 보니까 너무 예뻐. 몸매도 너무 예쁘고 얼굴도 너무 예쁘고 스타일도 너무 좋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없어. 그걸 남자 입장에서 왜 그런지 소개해 볼까요? 대부분의 남자는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 안에서 여성을 선택하려고 해요. 근데 너무 예뻐. 그럼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남자들이 보통 저 여자는 남자친구가 있겠지.
그리고 저렇게 예쁜 여성, 미인을 사귀려면 내가 능력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나는 그 능력이 없어. 그리고 이미 경쟁자가 너무 많을 거야. 그리고 자존감이 낮잖아요. 그럼 아이, 나 같은 남자가 어떻게 사귈 수 있겠어? 난 저렇게 이쁜 여자랑은 못 사귈 거야. 안 되지. 이런 겁이 있어요. 딱 그래요. 그냥 딱 여성 볼 때 되게 미인이다 싶으면 아, 남자친구 있겠구나. 자, 근데 저는 이걸 남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내가 되게 의미 있는 삶을 딱 봤어요. 전 그걸 미인이라고 정의할게요.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내 인생이 흥미롭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난 못 그럴 거야. 이미 경쟁자가 너무 많아. 저 삶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저 예쁜 삶이. 근데 참 희한해요. 이거 연애의 심리하고 되게 비슷한데요. 남자나 여자나 다 이상형이 있죠. 자, 남자나 여자나 이상형이 있어요. 근데요, 여성들의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여쭤볼게요. 나 저 남자 내 이상형 아니야. 근데 나한테 너무 잘해요. 성실하게. 내가 가세요. 그래도 나한테 좀 대쉬를 하는 거예요. 시간 되세요? 제가 좀 그쪽 분 너무 호감이 있어서 식사 한번 하고 싶은데 뭐 좋아하세요? 천국 갈래요? 저랑 같이? 김밥 천국 갈래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거기에서 천국 콜! 이런 여자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여자는 사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엄청 무서운 여자예요. 바로 천국 가자고 하는 여자. 근데 보통 그때는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저 불교 다녀요. 저는 그냥 윤회할 거예요. 그래도 웃죠? 어처구니가 없어서라도. 이렇게 해서 한 번으로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걔는 그냥 또라이야. 근데 시간이 또 지났는데 또 와. 천국 부담스러우시죠? 그러면 저 진짜 차 한 번만 마실 시간 주실래요? 뭐 좋아하세요? 뭐 카페라떼, 바닐라 라떼? 저는 바나나 맛 우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맛 우유 평범하게 따주지 말고 엄지로 그냥 빡 따가지고 그럼 여자분이 또라이야 뭐야 얘는? 나 진짜 어이가 없네. 근데 그 남자가 또 찾아와. 예의 있게. 또 찾아와. 그럼 여자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60% 전후예요. 나 없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사람 하나 구제하자. 진짜. 나 그 의미 있는 삶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그 이쁜 아름다운 세계는요, 우리를 처음부터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아요. 먼저 딱 튕겨요. 근데 이때 보통 사람들이 그 의미 있고 흥미로운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거나 나의 강한 동기부여가 없으면. 저는 그 선생님에게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게 딱 그 일이었어요. 제가요, 선생님한테 4개월을 간청했거든요. 근데 나중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진짜 나도 진짜 이 바닥에서 나도 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너무 그 선생님께 그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미인이 탁 내치듯이 내가 가고자 하는 저 세계가 저를 안 받아들이더라. 4개월을 했다니까요. 프로포즈를. 근데 나도 이해가 되겠는 거예요. 저 단체에서 나를 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거. 그리고 나도 엄청난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왠지 그 세계로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안 되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주에서 미니 단호박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니 단호박을 선생님께 싸서 마지막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그러신다면 난 물러나야 되겠다. 그런데 단호박을 드시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단호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되게 화려하고
막 그런 걸 했으면 오히려 그 선생님 마음이 안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근데 농산물로 했거든요. 그게 이제 품질이 좋았는지 선생님께 맞았는지 아니면 4, 5개월에 제 그것을 선생님이 알아봐 주셨는지.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에 이틀 이 옷을 입고 아침 9시 반이 출근이거든요. 그러면 전 9시에 나가요. 선배님들은 9시 반에 오세요. 근데 다 저보다 나이가 젊죠. 네.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15살 젊어요. 선배님들이. 근데 전 이때까지 사실 강연을 하고 좀 대우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가면 강사님 오셨어요, 뭐 교수님 오셨어요, 막 이런다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제가 이제 수습으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 두 분들도 워낙 좋지만 그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세계를 봤으니까. 워낙 잘해주시기도 했고. 제가 어제 그 일을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000번 정도 이렇게 망치로 작업을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그 시간에 강의를 하면 그게 경제적으로 훨씬 좋거든요. 근데 저는 이 길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단한 강연보다는 3년 만에 처음 하는 강연이어서 제 근황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매우 힘들었고 원망을 많이 했고 나중엔 무기력해졌고 그러다가 오히려 제가 조금 인생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도 마스크를 다 끼고 다니는데 인생에서 살다가 불청객이 오면 쫓아내려고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그 불청객이 최대한 들러붙어서 오래 남아 있으려고 한대요. 그럼 불청객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우 귀한 손님처럼 대접을 해주래요. 누구처럼 대접을 하라고요? 귀한 손님처럼 대접을 하라는 거죠. 저희 형 누나들은 이제 저 위로 5명 있어요.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도 이제 6명을 낳은 거예요. 대부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전 주로 김미자하고만 추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김미자가 연년생이고 저는 거의 누나라고 부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나라고 부르는 걸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누나 막 이러면 누나 씨, 연년생인데 무슨 누나야 씨, 뭐 하면서. 근데 희한하게 저희 집이 제주도에 지금도 그 집이 그런데 옛날 집처럼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 같은 때에 화장실을 가려면 집을 나와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푸세식 화장실이었어요. 이렇게 푸는 거. 근데 이렇게 완전히 쪼그려서 앉아 있으니까 엄마가 여기가 아프다고 양변기를 푸세식 위에다가 설치를 하셨어요. 아마 저희 집이 최초인 것 같아요. 밑은 저희 집은 퍼포먼스 집안이거든요. 그냥 평범한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 이런 강연할 수가 없어요. 예? 뭔가 아이들이 좀 뭔가 독특하려면 엄마 자체가 그 정도는 해줘야죠. 세상의 룰을 다 따르고 나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푸는 거인데다가 이제 양변기에서 이렇게 앉는 건데 저 화장실을 가려면 너무 무서우면 똥이 안 나와요. 제가 이걸 최근에 뭘로 발견했냐면 제가 제주도에서 캠핑카를 두고 있는데 애들이 오면 캠핑카 안에 그
그 변기가 있거든요. 근데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약품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약품 냄새가 더 뒤져버려요. 와, 진짜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차라리 똥 냄새가 훨씬 인간적이고 나아요. 이 똥 냄새를 없애겠다고 무슨 파란 통인 거 있거든요. 파란 액체인데 이거를 들이붓는데 이 냄새가 너무 머리가 아프고 진짜 짜증나는 냄새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캠핑카 안에 변기를 쓰지 않고 이제 밖에 이제 삽 가져가가지고 이제 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순환 농법 아시죠? 이제 그 방법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도 야, 저 삽 갖고 가지고 해. 못 하는 거예요. 딸도 그렇고 밖에서 똥을 안 싸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은근히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은 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변은 보는데 대변은 잘 안 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네 왜 밖에서 똥 안 싸? 그랬더니 자기는 밖에서 뭐 저기 똥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똥 싼대요. 근데 그때 또 제 어린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밖에서 똥 쌌거든요. 근데 김미자를 꼭 데리고 가요. 똥 브라더스라고 알아요? 똥을 쌀 때 필요한 시스터 브라더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인생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김미자 보고 이제 따라오라 그래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똥 싸는데 데리고 나오는. 똥을 대신 싸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왜 똥이 안 나오냐면 무서우면 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애들 마음을 이해해요. 여러분, 너무 무서우면 몸이 어떻게 돼요? 모든 근육이 경직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변이 나오겠어요? 애 낳는 거하고도 똑같아요. 애 낳을 때 릴렉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겁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겁나니까 굳은다고요. 그러니까 애가 못 나오는 거예요. 애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겁이 나니까 애 대가리를 쪼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애는 나가려고 하지. 엄마는 겁나가지고 쪼이지. 그래서 똥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똥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너무 무서우면 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김미자 보고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 앉아 있으라고 그래요. 제가 여기서 똥을 싸고 있고 거기 앉아 있어. 그럼 김미자는 짝대기로 바닥에서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짝대기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나한테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아,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까이 와도 똥이 안 나와. 뒤로 가라고, 뒤로. 창피하니까. 창피해도 똥이 안 나오고 무서워도 똥이 안 나와요. 저는 그때 인간의 심리를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말입니다. 연인 사이도 친구 사이도 나중에는 어떤 사람만 만나게 돼요? 편안한 사람만 만나게 되잖아요. 그 편안하다는 게 뭐예요? 그냥 쟤랑 나랑 둘이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나 별로 신경도 안 쓰이고 야, 그냥 넌 거기서 그거 하고 있어라. 나 여기서 이거 할게. 이러는 사이가 있어요. 근데 막 제 서비스 해줘야 되고 이것도 이게 젊어서 힘이 있을 때는 하는데 나이 먹고 힘들고 내 에너지 없고 이러면 이런 거 안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편안하다는 게 뭐예요? 너무 멀리 가면 무서워요. 근데 너무 가까이 오면 부담스러워서 싫어. 그러니까 똥이 나오는 적정한 거리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걸로 하면 세 번째 줄, 저 세 번째 줄이 딱 제 똥이 나오는 딱 그 선이야. 첫째 줄에 오면은 내 냄새가 이 사람한테 갈까봐 나 싫어. 너무 저기로 가면 무서워서 또 똥이 안 나와. 그때 느꼈어요. 사람 마음이 영혼의 변을 봐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겁나 불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집도 좋고 좋은 학교 나오고 배우자도 멀쩡하고 내 하는 일 잘 되고
뭐 평판 좋고 뭐 다 좋은데 나 뭔가 불편해. 그러면 자꾸 택배를 시키게 된다고. 택배. 그릇도 많이 사게 되고. 뭐 남자들은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여자분들은 또 싸니까 사고, 또 한 번 돈 모아서 또 사고. 근데도 또 목마르고. 만약에 이런 일을 반복하신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가 영혼의 변을 보지 못하는 상태일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한테 강연을 한다면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냐? 그러면 저는 요즘 버전으로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 괜찮아질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시간에 줄넘기를 해라. 걱정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줄넘기 몇 번 하면 좋겠어요? 1000번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살이 빠지고 또요. 식욕이 돋아서 살이 다시 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또 줄넘기를 또 하면 돼. 제가 왜 줄넘기를 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요즘에 저의 줄넘기로 제가 망치 작업을 하는데 동판에 망치를 치는 작업을 2년째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4만 번을 두드려요. 이거 막 치잖아요. 어제 망치질하고 온 날이에요. 그래서 좀 지금 희마리가 더 없는데, 망치를 치잖아요. 처음엔 되게 영적인 상태가 돼요. 막 스님들 이거 치는 것처럼 어떤 진리와 나 사이에 구름이 거치면서 다 표정도 촥, 제가 이제 영상 찍어놓은 거 있는데 나중에 인스타로 다 공개할게요. 이제 조금 더 지연하잖아요. 점심은 언제 먹나 이 생각이 나요. 모든 진리와 뭐 인간의 뭐 근심 고민 이런 게 없어지고 무슨 생각이 난다고요? 점심은 언제 먹나 이 생각이 나요. 근데 한 번도 뭐를 먹으려고 막 와 맛있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최근 10년 동안. 근데 작업실 가는 날은 점심은 뭐를 사주나 이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작업실에서 사주니까. 그리고 막 이게 막 머리가 이렇게 막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후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또 망치질을 막 해. 그리고 이제 시간을 봐요. 저 시계 안 차고 다니잖아요. 작업할 때는 꼭 시계를 차고 다녀요. 언제 퇴근하나를 보려고. 그리고 퇴근하고 보통 선생님하고 선생님은 맥주 한잔 하시고 저는 뭐 콜라를 한잔 하면서 치킨을 먹을 때가 많으니까 오늘은 먹나 안 먹나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보통 뭐 먹어요. 한 열에 5번은. 그럼 먹고 집에 오면은 너무 피곤하잖아요. 이걸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졸려요. 그럼 그냥 자요. 제가 이거를 왜 하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 자꾸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2년 치고 알아냈어요. 제가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가 많다고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좀 생각이 많은 줄 아세요? 풍족한 사람이 생각이 많아요? 좀 쫓기고 내가 모든 거를 챙겨야 되는 사람이 생각이 많아요? 후자가 당연히 많겠죠. 여러분, 나 있는데 나 지켜주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돼요. 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 없으면 이 집안이 안 될 거라는 엄마가 있어요.
그냥 우리 애들은 그냥 거지된다. 그냥 길에 나 앉는다. 여러분 없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새엄마가 와서 더 잘 돼요. 새엄마가 와가지고 서로 제주도 한 달 살이도 하고 막. 남자분들 여러분 없으면 회사 안 될 것 같아요. 그날 회식할지도 몰라요. 드디어 또라이가 나갔다고 회식할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세상은 내가 없으면 안 되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왜 내가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할까요? 아, 엄마 없으니까 우리 완전 거지 됐어. 어이구, 엄마 그럴 줄 알았어. 어이구,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이구. 엄마 없으면 너희들은 그냥 그러면서 자기가 뭘 막 하면서 속으로 좋아하는 게 있다고요. 약간 변태적으로 이렇게. 이사님이 나갔어요. 전화했어요. 별일 없지 사무실. 아우 이사님 엉망입니다. 진짜 회사 진짜 저 파트타임으로라도 좀 와가지고 좀 봐주세요. 진짜 뭐 회사 매출 뭐 분위기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막 진짜 뭐 다 없어도 돌아가지 뭐. 며칠 날 가면 돼. 그러면서 너무 좋아요. 왜요? 우리가 진짜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일 잘한다는 말이에요? 뭘 좋아하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좋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우리는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래 오신 분들이 일주일 한 달 한국 살다가 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나 진짜 하루를 나 못 쉬었다. 진짜 그냥 애들이 그냥 뭐 만나자 막 아유 볼 일도 못 보고 그냥 이거 지금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나이스 투 미츠 해야 되는데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애들 연락도 안 오고 여유 있게 한국에서 치과 치료나 받고 혼자 고기나 씹다 가고 이게 행복해요? 아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기집애야? 지금 오면은 빨리빨리 연락을 해야지. 이게 미친 게 그냥 왜 지금 연락해, 기집애야? 왔다는 소식을 열흘 만에 듣네, 그냥. 야, 뭐 나도 뭐 바빠가지고 아유 바쁘긴 뭘 바쁘냐.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있어서 좋아. 네가 한국에 와서 좋아. 우리 너 기다렸어. 너 왜 이제 연락해? 사람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가 있어서 좋아. 근데 어려서 그 따뜻한 햇빛을 많이 못 받으면 우리는 과도하게 액션을 하거나 성과를 내거나 뭔가를 해서 서브텍스트로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해줘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야, 나 그 말 해줘. 내가 있어서 좋다는 말 해줘. 그 눈빛 나한테 보내줘. 야, 나 좀 봐줘. 그러니까 우리는 유치해지면 외제차 타고 손이 창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비가 와도 나와버린다. 시계 뭐예요? 롤렉스. 금통. 실버는 안 돼요. 차에서 내릴 때도 삑삑. 후카시. 이 동작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봐줘요. 내가 이거 차 소리 엄청 크게 낼게. 빨리 나 봐줘요.
그거는 내 차 봐주라는 거 아니에요. 나 힘들게 노력해서 이거 샀거든요. 나 힘들게 잘 살았다고 좀 얘기 좀 해줘요. 당신의 시각 언어로. 나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있어서 좋다고 빨리 해줘요. 나 너무 목말라요. 정말 힘들 때 한 번 탁 이렇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치 여자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먹으면서 나 많이 쪘지 그러잖아요. 그 사실 지가 보면 되거든요. 아니 지가 보면 지가 쪘어요. 지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때 친한 친구들이 뭐라고 말해요? 딱 좋다. 기집애야 너 왜 살 빼려고 그래? 너 나이 먹고 사람이 살이 없잖아. 없어 보이고 배기 싫어. 네 키가 너 몇이야? 167? 75kg가 딱 보기가 좋아 보여. 너 더 밑으로 빠지잖아. 배기 싫어. 빈해 보여. 사람 자체가. 저는 그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한테 괜찮다고 우리를 조명하는 사람을 종교든 책이든 자연이든 기도든 명상이든 친구든 유튜브든 뭐든 우리하고 잘 맞는 것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김미자가 있는 것 같아요.